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세요. 바로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린메이라고 하며 제 고국은 홍콩입니다. 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기 전까지 홍콩 문화와 경제는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80년대부터 92년까지 홍콩의 문화는 황금기였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홍콩 문화의 황금기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른 영미권 스타들도 많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홍콩 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중장년층에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성룡, 주윤발, 유덕화, 주성치, 왕조연 등 추억의 홍콩 스타들의 이름을 대면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매우 설레고 익숙한 이름에 반가움을 느낄 겁니다. 특히 지금 한국 문화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런 한국 영화조차도 예전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한국을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 80년대 말과 92년까지 한국의 명절이나 여름휴가, 겨울방학 때면 솔직히 한국 영화보다 홍콩 영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극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입장을 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홍콩 영화를 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몰려 기다렸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웅 본색 시리즈, 성룡의 액션 영화, 유덕화의 지존무상, 주성치의 도성, 왕조연의 천녀유혼 등 지금 한류 스타들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홍콩 스타들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홍콩 영화의 최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정말 갑작스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지금은 슬프게도 홍콩 영화를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기 전에 대만으로 이민을 왔어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대만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저는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의 낮은 국민의식과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경제는 매우 끔찍했거든요. 같은 중국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만과 중국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은 매우 다르며 한마디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고향이 홍콩이지만 다시는 중국과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재해로 인한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은 한류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요. 한때 한국과 대만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지만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지요. 이 외교 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대만은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어느 정도 한국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대만에서는 이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키워주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류 열풍이 대만을 다시 한번 강타하며 한국 드라마, K-팝 음악, 영화, 그리고 뷰티 제품이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파묘가 대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이러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저의 카페에도 한류를 좋아하는 많은 대만 젊은이들이 찾아와 그들의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나 K-팝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파묘와 아이유의 콘서트가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의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곳으로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파묘와 아이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파묘의 흥행 소식을 듣고 한국 영화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대만 매체들도 파묘의 성공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파묘는 25년 만에 최고의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우며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류의 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대만 사람들의 감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홍콩 영화의 황금기에 홍콩 스타들을 얘기하듯이 지금 대만 사람들은 온통 김고은, 이도현, 최민식, 유해진 네 주인공을
일상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고은의 대사와 굿장면은 매우 압도적이고 찬사일색입니다. 이도현과 함께 MZ세대 무속인으로서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역할과 장의사로 일하는 최민식과 유해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들은 네 배우의 연기 조화가 잘 어울리며 각 배역의 연기력이 돋보인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묘는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독특한 스토리와 깊이 있는 캐릭터들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영화는 대만에서도 개봉하자마자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관객들은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영화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그 감동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대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먼 거리를 좁히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렇게 대만 사람들이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저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진청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청이는 최근 한국 문화와 영화의 성공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고향 홍콩에서 한때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홍콩 영화의 명성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홍콩 영화가 주는 독특한 매력과 그 시절 강렬했던 영화 속 장면들을 그리워하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 영화가 차지한 현실을 시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청이가 말한 대로 홍콩 영화의 황금기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홍콩 영화는 장군의 계략, 독창적인 액션 장면들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그 시절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은 무협 영화에서 현대적 액션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홍콩을 세계 영화의 중심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홍콩 영화 산업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갔고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진청이에게 홍콩 영화가 가졌던 독특한 매력과 감성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화적 유산과 현대적 트렌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진청이는 한국 영화가 왜 이토록 인기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진청이는 젊고 혈기왕성할 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진청이의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을 내색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영화 감상과 논평, 그리고 문화적 요소에 대해 깊이 공부해왔기 때문에 진청이는 저의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정하며 제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진청이에게 말했습니다. 대만 관객들은 영화 속에 담긴 문화적 요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고 했죠. 이러한 문화적 공감대는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한국 영화가 제공하는 심오한 문화적 깊이와 감정적 공감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관객들은 파묘의 스토리, 특수효과,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을 칭찬하며 다양한 리뷰와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파묘의 인기는 일부 문화 행사에서 이 영화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영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영화 평론가들도 이 영화를 높게 평가하며 영화의 깊이 있는 메시지와 감독의 연출 방식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 영화가 단순한 호러가 아닌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파묘가 얼마나 재미있고 몰입도가 높은지 대만에서는 이 영화를 2번 이상 관람하는 팬들이 많다는 데이터도 들려졌죠. 영화의 세세한 디테일과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영화를 보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한 가문의 불가사의한 병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풍수사, 장의사, 그리고 무속인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공포를 넘어 심오한 문화적 깊이와 감정적 공감을 자아내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조용히 듣던 진청이는 정말 한국의 문화는 너무 독특하고 트렌디해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단지 자신의 조국인 중국이 자꾸만 한국에 비해 모든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한국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청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홍콩이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와 문화를 자랑했는데 속절없이 무너져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청이는 사실 중국 내에서도 파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영화가 정식으로 초청되었고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되었는데 파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아 모든 상영회가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파묘는 개봉 후 거의 즉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덕분에 파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제한으로 많은 이들이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이징 영화제에서의 상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켓 전쟁이 벌어졌고 영화를 보기 위해 베이징까지 여행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OTT 플랫폼에서 파묘가 공개되자 중국 내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소셜미디어는 끝없는 찬사로 이어졌고 영화에 대한 리뷰와 논평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영화가 갖는 강력한 감정적 울림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청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이 많아도 본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막상 개봉하고 콘서트라도 한다면 서로 관람하려고 난리가 나버리는 것이 어쩌면 중국인들이 지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류 문화의 강력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이유의 콘서트도 대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의 투어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만에서의 공연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고 관람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시 콘서트 현장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아이유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현장 밖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아이유의 콘서트를 좋아하는 것은 그녀의 대만에 대한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유는 대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큰 위로를 전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녀의 음악은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콘서트 말미에 아이유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만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유의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이 그 감동을 카페에서도 나누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카페 한켠에 한류 영화와 음악에 관한 소개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한국 문화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단순히 문화적 콘텐츠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이런 경험은 저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화 파묘와 아이유 콘서트가 가져온 감동의 순간들을 카페에 오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이 제가 이곳 대만에서 그리고 이 작은 카페에서 쌓아가는 소중한 추억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파묘와 아이유가 가져다주는 이야기와 감동은 저에게도 그리고 대만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들을 카페에 오시는 분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대만에서의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카페를 통해 기부 활동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카페에 들른 손님들과 나누며 더 많은 이들이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청이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우리는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을 통해 문화가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기 대만에서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의 카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매일 여기를 찾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욱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K-팝과 한류 문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